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기 지역 경선 결과 송갑석 후보의 최고위원 입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송갑석 후보는 서울과 경기에서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8.81%와 7.48%를 얻는 데 그쳐 누적 득표율 9.08%에 머물며 5위 서영교 후보의 누적 득표율 11.57%에 2.5%포인트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75.61%와 80.21%를 얻어 누적 득표율 78.22%를 기록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대의원회를 열고 2차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 당원 여론조사, 대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이 전남의 의대와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는 총론엔 공감하면서도 설립 지역과 방식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의대 설립이 더 힘들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일 전남에 의대를 설치해 공공의료인을 양성하자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남 동부와 서부에 각각 캠퍼스를 두거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아 동서부 갈등을 봉합하는 상생 법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 발의자 중 전남 지역 국회의원은 단 2명뿐입니다. 소병철 의원의 법안과 입장이 다르거나 또 다른 법안을 준비하는 지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은 지난 5월 모포대에 의대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서동영 의원도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가 지역구인 김혜재 의원은 순천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되 병원은 여수에 설립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순천에 설치를 하고 병원은 여수에 설치를 하고 광양에는 간호대학을 설치를 해서 이 세 개 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제각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힘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에서 병합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과 병원을 어떻게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게 교육위에서 통과되려면 하나의 안으로 병합 심사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후죽순 발의된 전남 의대 법안들을 병합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30년 수건 사업의 또 다른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하루 동안 7,50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에서 3,357명, 전남에선 4,1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2명, 전남에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광주 누적 사망자는 610명, 전남은 589명에 달했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가 10명, 전남 3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목포, 나주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전파가 계속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약속했습니다. 전담병원이 해제된 이후 다시 일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동안 보상금을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보상금을 감액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에 있는 1등급 요양병원인 해아림 요양병원. 지난해 1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0명이 넘는 일반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코로나 환자들이 모두 완치돼 병원을 떠나면서 지난 6월 10일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담병원이 해제됐지만 환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90% 이상의 병상들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요양병원 환자들이 입원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된 후 최장 6개월 동안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병원에 손실이 생긴 경우 이전 규모에 맞춰 부족한 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통지된 안내문에는 의사 수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진료비 낮아지는 사유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감액을 하는 건데 해제되고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다 채우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삭감을 하겠다. 요양병원 측은 병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정도 베드 수를 채워가는 일반적인 시기라는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거는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을 계속 유지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탠 코로나 전담병원이 뒤바뀐 정부의 태도에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외제차가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쌍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와 SUV 1대를 들이받아 외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과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 개체가 급격히 증가할 걸로 전망되자 어제 오후 6시부터 전남 고흥 외나로도부터 여수 돌산도 해역까지의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수부는 적조 상황실을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조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14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도 26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도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2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 천주교 생존 주교 가운데 최고령자인 광주대교구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가 백수 감사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윤 대주교의 99세 감사미사는 오늘 천주교 광주대교구 염주동 성당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주한교황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와 축하식으로 나뉘어 집전됐습니다. 윤 대주교는 광주대교구 제7대 교구장직을 수행했고 지난 2000년에 퇴임했습니다.